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 조례 등 의원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현정입니다. 의원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10일 제250회 양구군 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안, 양구군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구군 여성회관 운영관리 조례안, 양구군 성별 역량 분석평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구군 소년소녀 가장 다가구 임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구군 택시 운송 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구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안,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회장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정용호입니다. 첫 번째,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안입니다. 제안 이후로는 우리 군 발전에 공로가 많은 분을 우리 군 명예군민으로 위촉하여 우리 군 발전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애착을 갖게 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지역 발전에 후원 세력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여 대상자는 윤석범 전 민북지역 구기림 관리소장입니다. 주요 공로를 보면 산림보호 분야로 산림조심 대국민 홍보 및 초동 대응체계 확립에 기여하셨고, 비형해충 방제 분야에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제 총력 대응하는 등 돌발 병해충에 대한 조기 예찰 방제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유 재산관리 분야로 국유 재산 및 우리 군 주요 추진 사업에 선제적 관리로 협조를 하였습니다. 군도 6호선 식수 전용 저수지, 휴양림 부지 교환 등 국유림 재산관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산림 문화 분야입니다. 유아숲 체험원 운영, 유아 청소년, 군장병 등 산림교육을 5,500여 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DMZ 펀치볼 둘레길 운영으로 지역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산림 토목 분야에서도 국유 임대 신설 등 우리 지역 산림자원 보호 육성에도 지원하였으며, 사방사업 등 산림재해 예방에 총력 대응하였으며, 산림자원 조성 분야에서도 경제 공익적 가치 수정에 집중 조림도 하였으며, 숙박구기 그리고 임산물 양여 등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국비 확보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숙박구기, 지방정원, 임도, 사방사업 등입니다. 두 번째, 양구군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재정 운영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행자부에서 시달된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기준에
따라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국은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항목, 그리고 복지점수의 부여 기준에 대한 항목을 정했으며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에 대한 항목도 정했습니다. 복지점수의 기본 항목 및 자율 항목을 또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비용 추계서를 보시면 비용 발생 원인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이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비용 및 후생복지 지원에 대한 소요 비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추계 결과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5억 9천 1천여만 원, 소속 직원 출산용품 지원에 900만 원, 모범 공무원 해외 연수에 5천만 원, 장기 근속 공무원 연수에 1,500만 원, 소속 직원 건강검진 지원에 4,500만 원, 그리고 광치 휴학림 지원에 400만 원 등으로 총 금년도에 7억 460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국은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세 번째, 양국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후로는 행정안전부의 2019년, 2020년 기준인건비 및 기준정원 반영에 따라 증원된 사항을 정원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직급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수의 총수가 조정이 있었습니다. 행안부로부터 총 4명의 증원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정원은 489명에서 49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의 정원도 4명이 정원된 477명에서 481명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 정원된 사항으로 보면 개인 지방소득세 독자 신고 업무에 세무 8급, 그리고 환경위생과의 미세먼지 특별법 관련 업무와 관련해서 환경 9급, 그 다음에 주소체계 고도화 업무에 따라 지적건축과 지적 7급과 지적 9급이 증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급별 정원 비율 조정입니다. 별표 2, 3에 있어서 우리군은 인구 10만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으로서 행안부에서 금년 4월 30일자로 개정이 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변경이 있었습니다.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에 대해서는 실국 중 1개 이상의 기구를 감축 운영하는 경우에는 실국 중 감축된 수만큼에 해당하는 실장, 과장이나 읍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우리 군은 자치행정과 과장을 4급, 5급으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용 추계서를 보시면
비용 발생 요인은 행정안전부의 2019년, 2020년 기준 인건비, 기준 정원 반영 결과에 따라 증원된 사항을 정원에 반영하여 하는 사항으로 인건비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5년간 4명의 인건비를 추계한 결과 보면 1차 년도에는 2억 9,623만 2천원, 2차 년도에서부터 5차 년도까지는 인건비 인상률 3%를 적용하여 했더니 약 3억 1,91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국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자체 작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전문위원회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현정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국은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안입니다. 검토 보고서 1쪽입니다.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는 윤석범 전 민북지역 국유림 관리소장으로 주요 경력 및 공로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재직기간 동안 군정 및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산림청소관 공모사업 또는 국비확보에 가교 역할을 활발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인적 자원으로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로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국은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기준 표준안에 따라 양국은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위원회를 신설하고 복지점수의 부여, 관리, 항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국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19년 및 2020년 기준 인건비와 정원 산정 결과를 반영하여 집행기관의 일반직 정원을 4명을 증원하는 것과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인구 10만 미만인 군이 국을 신설하지 않고 감축하는 수만큼 4급 또는 5급 가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범위가 현행 2명에서 3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5급 1명을 4급 또는 5급 복수직급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국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젠가 그저께인가 우리 공무원 임용시험 있었죠? 예, 지금 우리 군에서는 지금 이 강원도에다 지금 위탁을 한 상태 아닙니까? 예. 몇 명이나 예, 정확히 46명입니다. 직급별로 좀 나눠줄 수 있을까요? 직급별로요. 예. 아, 그거는 제가 지금 예, 알겠습니다. 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왕왕이 지금 이런 시험을 봐왔는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뭐 점수라든가 이런 게 미달돼 갖고 지금 충원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일부 토목 그 시설 직군의 토목직의 경우는 저희가 몇 차례 채용 공고를 내서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부합하는 합격자가 신청자도 좀 부족한 상황이고 그런 여건이 좀 돼서 다른 직급은 어때요? 다른 직급은 신청자가 부족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 지금 46명이 그럼 거의 뭐 기술직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양국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지금 이제 과장님네 부서에서 갖고 계신 인사규칙에 보면 그 10조의 음시 자격에 보면 지금 우리 양국군에 거주하고 뭐 2년인가 1년인가 이런 규정이 있죠. 예, 예. 이게 아마 한 20년 전에 뭐 이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같이 이렇게 좀 직원이 없어서 이 업무에 저 차질이 생겨서 어떤 저 대국민의 어떤 행정 서비스가 이게 좀 떨어지고 있는 이 판에 굳이 이거를 한시적으로라도 어떻게 바꿔서 이걸 탄력적으로 운영할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음시자격 10조에 보면은 사망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항에는 또 시험 기관이나 임명권자가 인정할 때는 또 이런 걸 또 좀 새로이 정해서 실시할 수도 있다라는 게 있는데 예. 지금 여지껏 시험 봐서 미달되고 뭐 사람이 없다 이런 이유로다가 이걸 고집해서 한다 그러면 이런 거 좀 탄력적으로 좀 운영을 해서 한시적으로도 지금 이렇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시급한 상태인데 이걸 굳이 그걸 이런 식으로 양구 아이들 지금 뭐 대학교 나가서 퇴거해갖고 나가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부모는 여기 살고 이런 애들 뭐 저 공무원 시험을 보러 응시하고 싶어도 뭐 2년 동안 여기 안 살았다 이렇게 되는데 물론 이 원안의 답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공무원 지금 인원의 시급성을 따진다면 이런 거를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그런 아이들이 좀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끔 좀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거 그냥 규제는 딱 스스로가 발목을 딱 잡아놓고 계속 꼽아도 실력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고 이렇게 가면 참이 딱해서 좀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혹시나 이번에 46명이 다 되면 다행인데 예, 예.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걸 좀 개정해서 일단 뭐 우리 직원들도 직원이 있어야지 각 실거서가 원활히 돌아갈 것이고 그래 또 대빈 행정 서비스도 좀 나아질 텐데 이렇게 스스로가 조례를 임명 규칙을 만들어 놓고 발목을 조여놓고선 사람이 없다고 응시가 안 돼서 소위 얘기해서 저게 안 된다 그러면 인원 수급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게 선생님께서 좀 이거 좀 면밀히 좀 검토하셔서 예, 이건 충분히 우리가 양구군수 권한으로다가 이건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그 이빨이 인원이 보충될 수 있는 거를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인원이 여유 있을 때 이 법을 적용해서 양구에 2년 이상 산 사람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되는데 시급성이 있는데 이 규정을 계속 나열하는 게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예, 그거 좀 검토 좀 해주시고 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게 지금 세무지 이렇게 직급하고 업무 내용까지 적시해 놓은 거는 행안부에서 지금 이렇게밖에 운영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예. 우리 군도 이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인원이 또 모자랄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저 4급이 자치행정 과장으로다가 결정이 됐습니까? 예, 지금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거를 반영하는 건데요. 지금 인구 10만 미만의 군에서는 실국을 3개까지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존에 2개의 실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나머지 이제 한 곳을 이제 4급으로도 4급 또는 5급으로 보직을 이제 조정할 수 있는데 그 자치행정과장 자리를 4급 또는 5급으로 복수 직급으로 지금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우리 군 마음일 거 아니에요. 예, 예. 그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오다만 있는 거고 우리 군 마음인데 지금 우리 부서별 직급 변경하는 게 인사위원회를 거칩니까? 아니면 자치단체장의 일방적인 어떤 그 임명권입니까? 권한이? 직급 조정은 지금 여기 이 사항이 여기에 지금 정원조례에서 여기 그 직급별 지금 정원 비율 조정을 하면서 그 4급이라는 자리가 하나가 행안부로부터 이제 자리가 발생이 됐는데 예, 그 자리를 직급의 어느 직급군에다가 4급을 줘야 된다는 권한이 행안부의 지침으로 내려오는 거냐 자치행정과에서 4급을 해라라고 내려오는 거냐 아니면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부서를 체크하는 거냐 아니면 자치단체장의 어떤 그런 그 인사권에 대한 권한이냐 권한의 범주에 들어가냐 이걸 여쭙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인사는 행안부에서 뭐 구체적으로 어디 뭐 해서 그렇지는 않겠죠. 하지는 않고 네. 자치단체에서 재량에 한 건데 요 직급 조정은 조례를
제가 이게 조례를 좀 개정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규칙을 개정해야 되는지는 제가 지금 좀 잘 네. 이거는 의회 승인 사항은 아니고요. 자치단체장 그 자치단체장의 권한 사항이죠. 예, 그래서 그걸 여쭈는 거예요. 그래서 자치단체의 장을 사급으로 이제 저 직급 변동을 하겠다라는 게 의회의 통보 사항인지 아니면 자치단체장의 권한인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고 또 의회 뭐 다른 의원들도 모르겠지만 본인의 또 의견은 뭐 의견을 좀 절충하지는 않는 거지만 그냥 개인적 의견들은 그래도 한 읍장 정도 양구군의 한 60%가 서는 읍장 정도가 이 직급이 갖는 게 좀 타당하지 않나 이런 개인적 의견을 내보고 싶어서 한 거고 또 뭐 자치단체장의 어떤 임명권의 권한이라 그러면 그건 뭐 의회에서 할 말은 없지만 이건 뭐 참고하시는 걸로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우 의원입니다. 양구군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에 관련된 조례 일부 개정안에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 학생정과 업무보고시에도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그 복지 포인트 관련돼서 네. 추계 결과 493명은 어떤 인원을 산정한 거죠? 맨 뒷페이지. 지금 493명은 지금 복지 포인트가 지급되고 493명 지금 이제 복지 포인트 지급 대상은 무기직 뭐 일반직 있습니다만 여기는 지금 493명은 일반직에 해당되는 인원입니다. 보고서에는 515명으로 돼 있었는데 업무 보고서에는 업무 보고서예요. 예. 네, 됐습니다. 그러면 120만 원은 평균인가요? 예, 그렇게 대략 평균을 잡은 겁니다. 뭐 일반직 같은 경우는 기본 포인트, 근속 포인트, 예, 가족 포인트 예. 그리고 요렇게 이제 가산이 되는데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무기직에 대한 그 기본 포인트가 차등 지급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죠. 예. 네, 뭐 그때 답변하신 내용 중에 그 차이를 줄여 나가겠다라고 하셨던 걸로 예, 기억을 예. 하는데 예. 어떤 형태로 줄여 예, 나갈 수 지금 있는지. 도내 각 그 지자체에 무기직에 대한 복지 포인트 지급 현황을 지금 저희가 부여 현황을 파악을 해봤더니 일부 시군에서 일반직 공무원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가는 데가 좀 많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렇게 지금 가는 것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본의원이 요구했던 그 사항들이 이렇게 개정이 된다면은 수정이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에게는 사기가 올라가겠지만 누구에게는 사기가 떨기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다행입니다. 그 추계 결과 7억 1,460만 원은 이것도 무기직에 대한 포인트가 적용이 안 된 것 같아요. 추가가 안 된 것 같아요. 예, 여기는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변동 근무 점수 중에 그 소속 공무원의 업무 성과와 그 징계 여부에 대한 예. 명확한 기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 이 일부 개정안에서도 그런 내용이 언급된 건 없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그 복지 포인트를 지금 부여하면서 지금 이제 변동 복지 점수, 기본 복지 점수, 복지 점수는 이제 일반직은 850, 무기직은 이제 400 포인트를 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변종 복지 점수가 이제 즉 근무 포인트하고 이제 가족 상황 포인트로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그 업무 성과나 징계 여부 등은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그거를 지금 참작은 않고 있는데, 요 사항도 저희가 이제 향후에 반영할 계획으로 이번에 이제 조례 개정에다 넣었습니다. 예, 향후에 반영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징계 뭐 감봉 3개월이다 그러면 몇 포인트 직급 정지 뭐 이런 삭감 이런 내용이 그 기준이 명확하게 딱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예. 그거 이제 기준 마련해요. 예. 예,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시간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네, 자체적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의결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국은 명예국민증 수여 대상자는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지 않은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국은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지 않은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국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지 않은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국은 여성회관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국은 성별 영역 분석 평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국은 소년 소녀가장 다구 임대주택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근배입니다. 먼저 양국은 여성회관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여성의 능력 향상 및 사회 참여를 도모하고 여성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양국은 여성회관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침의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세 번째 참고 사항입니다. 지난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과 비용 축에서 미첨부 사유는 부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국은 성별 역량 분석 평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성별 역량 분석 평가법의 명칭이 성별 역량 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양국은 성별 역량 분석 평가 조례의 명칭을 양국은 성별 역량 평가 조례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 개정과 장의 제목 개정, 조문 개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조례안과 관계법령과 비용 축의 미첨부 사유는 부침의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양국은 소녀가장 다가구 임대주택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후로는 기존에 사용하던 소녀가장이라는 용어를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기에 명칭을 소녀가장 다가구 임대주택에서
취약계층 아동세대 다가구 임대주택으로 변경하고자 함이고, 또한 취약계층 아동세대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양국은 취약계층 아동세대 다가구 임대주택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 개정과 다음 장입니다. 5조에 입주자 선발 공고일 현재 양국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서 양국은 주민으로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사회 취약계층 세대 중 무주택이거나 주거 환경이 열악한 경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는 조례안과 관계법령과 비용 추계 및 첨부 사유는 부침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국은 여성회관 운영관리 조례안, 양국은 성별 역량 분석 평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국은 소년 소녀가장 다가구 임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사회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유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현정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야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국은 여성회관 운영관리 조례안입니다. 검토 보고서 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국은 여성의 능력 향상 및 사회 참여를 통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건립된 여성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의 사용 신청 서식 및 허가 절차, 사용료 징수 및 반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계 법령에 위배됨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국은 성별 영향 분석 평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검토 보고서 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제명이 성별 영향 분석 평가법에서 성별 영향 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과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양국은 소년소녀 가장 다가구 임대주택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검토 보고서 1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취약계층 무주택 아동들의 보금자리인 양국은 소년소녀 가장 다가구 임대주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명과 시설명 및 입주 자격을 소년소녀 가장에서 취약계층 아동세대로 변경하여 수혜의 폭을 넓혔으며 주택의 운영관리자를 직제 개편에 따라 사회복지과장으로 정하고 입주자에게 시설물의 사용자로서 선량한 의무를 다하도록 서약서를 진구하는 등 시설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이 앞으로 나서서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두 가지만 뭐 질의도 있고 좀 권고할 사항이 좀 있습니다. 우리 여성회관 관리 조례는 이게 이제 신규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예, 신규 제정입니다. 예, 신규로 만들어진 거고 또 여기 보면 그 운영에 대해서 그 사용에 대해서 그 수수료나 임대료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죠? 예, 있습니다. 예, 그럼 7조에 보면 사용 대상에 굳이 양국은의 주소를 둔 뭐 국민, 이거 뭐 여성으로 바뀌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걸 굳이 기재를 할 필요가 있는가? 아무래도 그게 거기 여성에서 특정하지 않으면 거기를 안 쓸 텐데 그래서 이런 수익이 생기는 것도 이런 글자 하나로다가 어떤 운영이나 이런데 좀 스스로 좀 족쇄를 매는 거 아닌가 싶은 걱정이 있어서 혹시 이 문제도 좀 염두에 두시고 좀 깊이 좀 헤아려 줘라 이런 부탁을 좀 드려봐요. 이게 어쨌든 수수료 없고 운영 관리에 하는데 좀 있다 그러면 모르는데 세를 받고 하면 굳이 이렇게 양국은의 주소를 둔 이렇게 해놓고서 뭐 다른 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축소시킬 필요는 없다 이런 좀 의견을 냅니다. 뭐 과장님께서 좀 판단 좀 하셔서 좀 차후에도 좀 이런 내용이 수익 발생하는데 저해 요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년 다가구 임대주택 이건데 우리 기성세대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뭐 이런 이제 언어적 표현이 우리가 지금 이제 소년, 소녀, 가장, 다가구, 임대주택 이렇게 됐던 걸 이제 양군 취약계층 아동 세대 다가구 임대주택 이렇게 이제 명칭을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본의원 개인적 의견인데 우리가 기성세대들은 취약계층 그런 근무 안 하드는데 거기 들어가 있는 아동들은 그래서 이런 걸 좀 언어적으로 말이에요. 양국은 돌봄아동 무슨 다가구 임대주택 뭐 이렇게 내용은 똑같더라도 행위는 좀 이렇게 좀 명시해 주는 게 앞으로 어떨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렇잖아요. 내용은 똑같아 이 조례에 맞게 운영은 되지만 거기 사는 아이들을 생각해서는 혹시나 어서 듣고 말을 들어도 취약계층 아동 세대에 있는 조례나 그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양국은 돌봄아동 다가구 임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 이렇게 해놔도 이 조례에 준용돼서 운영이 충분히 다 가능한데 취약계층 아동 이래놓으면 거기 들어가서 사 있는 아이들 입장도 좀 고려해 볼 때는 이런 것도 좀 언어적으로 아이들이 그래 좀 안 좋게 생각할 수 있는 들어가 사는 애들이 근데 이런 게 언어적으로 좀 이렇게 표현을 좀 하면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조례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이 타이틀이 그래도 양국은 돌봄아동 세대 뭐 다가구 임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내 봅니다. 예, 저도 그 이제 소년 소녀 가장에서 네. 취약 계층이라는 게 이제 그렇죠. 이게 입주하고 있는 그 아동 세대들의 어떤 그 마음의 상처라든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용어는 좀 그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일단 제목은 이제 그 어떤 구분을 좀 져야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소년 소녀 가장보다 이제 취약계층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돌봄의 대상이 되는 아이들이니까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여간, 이런 좀 어려운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 조례를 만들 때 좀 유하고 듣기 편하고 이렇게 좀 그렇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조례 만들 때에 좀 생각을 해야 될 문제 같아서 오늘 내가 이걸 한번 지적하는 게 취약계층 아이들이니까 그래도 양국은 돌봄 아동 이게 나을 것 같아요. 혹시나 이거 뭐 변경하거나 이런 게 좀 승인이 이건 아닌 건데 혹시나 그런 게 있으면 아이들이 보더라도 좀 나을 것 같아서 좀 예, 명칭을 앞으로- 좀 바꿔볼 것도 한번 건의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용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취약계층 이거 내가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이사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회관 운영 관리 조례안 관련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양국은 여성회관이 과거 양국 노인회관이 신축되면서 그 지난 2017년도죠. 12월 달에 신축되면서 그 자리를 이제 여성회관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여성회관 운영에 관련된 그 조례안을 제정을 하신 것 같은데 과거에 그 노인의 그 운영에 대한 그 조례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거기가 같은 번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노인의 지본이 번지가 여성회관자리로 돼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수정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결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국은 여성회관 운영관리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국은 성별 영역 분석평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국은 소년수사과장 다하구 임시주택 설치 및 운영질의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했으므로 원하는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국은 택시 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국은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평화지역 발전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지역 발전과장 유재욱입니다. 양국은 택시 운송사업 발전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군인 등 택시 운전자들이 부당 요금에 대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서 신고 보상제를 운영할 부당 요금을 근절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고 보상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안 8조로 신설을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하고 비용 추계 첨부 사유서는 부침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 예고 기간에는 의견이 제출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양국은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의 일부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제조법에 따라서 양국은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존속기간을 명시하고 상위법에 부합하는 조항을 정비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2023년 12월 30일까지 하고 지방제조법 제9조 사항에 따라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안 8조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특별 의견이 없었고 관계 법령하고 비용 및 첨부 사유서를 부침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국은 택시 운송사업 발전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국은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평화지역 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현정입니다. 평화지역 발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국은 택시 운송 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검토 보고서 1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택시 승객이 부당 요금으로 피해를 입어 신고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당요금 보상금 지급 제도는 택시 부당요금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시책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토 결과 관계 법령에 위배됨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국은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검토 보고서 1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따라 양국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말까지로 정하고 존속기한 연장도 가능함을 명시한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평화지역 발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택시 운송 사업법에 대해서 발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군인 등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군인 등하고 특정한 이 부서를 적어놓은 것도 참 희한하고 일단 법 조례가요. 군인 등 이제 택시 이용자의 부당요금. 이 부당요금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미터기로 볼 거냐, 아니면 터미널에서 각 위치별로 통상적 금액으로 볼 거냐. 이제 부당요금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부당요금이라고 하는 표준되는 조견표를 우리 군에서 갖고 있어요? 예, 지금 일부는 거리요금제도 한산 병합 방식이기 때문에 예. 이치별로 다 요금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로 해서 부당요금이라고 신고가 왔을 때 이게 미터기를 봐서 미터기에 적시된 내용이 4,000원인데 5,000원을 받았다는 걸로 부당요금을 받았다 그럴 건지, 양구 터미널에서 21사단 수사 때까지 가는데 통상적으로 6,000원을 받았는데 저 사람이 7,000원을 받아서 부당요금이라고 할 건지, 이 기준이 아주 애매하다는 얘기죠. 이걸 어떤 식의 기준으로 이걸 이 부당요금이라 해서 신고제를 받았는데 그 신고에 맞다, 이거는
택시 운영하는 사람이 이건 좀 부당요금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준 룰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버털려면요 뭐든지 법이라고 하는 건 어떤 행위를 위반했을 때라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기준을 어디다 두고서 어디에다 두고서 이거 만들었는지 그걸 한번 여쭙고 싶어서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말별 그 목적지별 해갖고 정해져갖고 금액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예. 네. 부당요금 한다고 여기서 많이 지금 민원제기 되는 거는 콜 했을 때. 아, 예. 지금 제가 도촌에 있어요. 네. 근데 그 남면 사무소를 가야 돼. 그럼 버스 택시는 양구부터 와. 콜비 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견 접근이 안 되고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택시가 많기 때문에 뭐 도촌에서도 도촌 인근에서 때문에 콜비를 안 받는 거야. 양구는 그런 특성이기 때문에 그 부분 이해가 안 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많이 홍보를 해서 요게 가장 관건이에요. 지금 그게 크게 네. 걸리는 겁니다. 네. 그럼 지금 일반적으로 이동 중인 택시가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촌리에 이동 중인 게 어떻게 좀 위치나 시간이 적정해서 타고 양구에 왔다라는 금액과 양구 터미널 택시보다 전화를 해서 올라와서 태우고 가는 금액이 상이하다 이 얘긴데요. 예, 맞습니다. 그죠? 이 상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뭐 업체하고 이제 기사님들하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해서 그걸 양심적으로 지금 쉽게 얘기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이동 주면서 내려가면서 실었는데 네, 콜비 네. 받는 문제가 사실 부당요금이거든요. 부당요금.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뭐 업체하고 네, 기사님들한테 주지를 해서 교육 좀 해서 그런 부분은 좀 예, 개선해 나가야 될 것 볼수 같습니다. 있는데 예, 예. 그러면 콜을 하면 금액이 상향돼요? 콜비 1,000원이 붙어요. 아, 콜비가 1,000원. 네. 아,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기준을 좀 잘 마련하고 이것도 해야지. 네, 예, 기준이 있습니다. 예. 신고는 들어왔는데 도리에 신고받은 사람이 막 그 양구군에서 원래 그렇게 합니다. 이러면 참 신고한 사람도 웃어있고 그럴 텐데. 어쨌든 이게 이런 법의학의 보상제라고 하는 게 누군가로부터 이제 신고를 받으면 적당한 어떤 금액을 주자라든가 뭐 변상을 해주자 이런 뜻의 얘기인데 이것도 어떤 룰이나 이런 거 잘 만들어 놓고 또 이걸 집행함에 있어서도 택시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지속하게 해서 이걸 좀 홍보가 돼서 이런 신고가 안 들어오게끔 하는 게 더 목적이니까요.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예, 신지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그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부당요금이라는 것은 그 소비자 쪽이 아니라 개인이나 운전자 법인이나 개인이 인정을 했을 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어떤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건 부당요금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가장 관건이 이제 그 콜비 정도가 되고 일단 그 택시 이용객이 이제 군장병이다 보니까 어떤 대도시 기준을 많이 잣대를 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로가 이제 공감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일단은 뭐 반상회도 홍보를 해서 지금의 택시 그 어떤 요금 체계라든가 지금 문제가 되는 부당요금이라고 하는 콜비 정도 그런 부분 했을 때도 이제 몇 번 홍보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고 서로가 좀 소비자나 업체에서 공감할 수 있게끔 해가 그런 어떤 체계 마련이 더 좀 확고히 됐을 때 요게 이제 그 제도가 또 활성화되지 않고 또 성공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준비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부당요금을 청구한 징수한 개인이나 법인에게는 어떤 불이익이나 조치가 취해집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더블 보상제를 해갖고 그쪽에다가 우리가 청구를 합니다. 쉽게 해서 5,000원 주고 거리가 5,000원이 있는데 네. 콜비가 부정하게 6,000원을 받았다. 그 신고에 대해서 확인됐는데 그게 맞다. 그러면 그 받은 금액의 더블을 업체에서 내는 거로. 협의가 다 된 상황입니다. 예, 예. 그거는?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나요? 그런 거? 안 해죠. 여기 이제 통과돼야죠. 이제부터 예, 통과가 된 다음에. 네. 이런 제도가 시행이 뭐 된다 하더라도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또 특히 이 택시에 대한 문제 사실 많이 이제 주둔 군인들에 의해서 많은 뭐 불평들이 나오는데 이런 보상제가 시행이 되면 이제 앞으로는 택시뿐만이 아니라 어떤 여관, 식당 뭐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것도 소관부서에서 어느 정도 검토해서 같이 가는 거에 맞다고 봅니다.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소비자를 위한 그런 그 보상금 지급 제도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명확한 기준으로 시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네, 평화제와 발전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국은 택시 운송사업 발전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지 않은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국은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지 않은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등 의원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채택권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임경렬 간사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경렬 간사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든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임경렬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제250회 양국은 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2019년 6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국은 명예근민증 수여 대상자안, 양국은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국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국은 여성회관 운영관리 조례안, 양국은 성별 역량 분석평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국은 소년소녀가장 다가구 임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국은 택시 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국은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각 안건은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각 안건별로 제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 등을 통해 의안 가결 8건으로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경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심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 등 의원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채택권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심사 결과 보고서는 6월 20일 개의되는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양국은 의회 제1차 정례 조례 등 의원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